2011년 러시아가 공개한 지구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사는 즉각 이건 진짜 지구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고, 러시아는 우리 사진이 더 정확하다고 맞섰죠. 도대체 같은 행성을 찍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태양계 행성 사진들, 그중 상당수가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거든요. 섭씨 470도 지옥에서 2시간 넘게 버틴 소련 탐사선이 찍은 금성 표면, 350년 동안 멈추지 않는 목성의 괴물 폭풍, 과학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토성의 완벽한 육각형까지. 인류가 망원경조차 없던 시절에는 행성의 표면이 그저 상상의 영역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초당 1조 개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태양의 실제 폭발 장면까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천문학자들조차 경악했던 태양계의 충격적인 민낯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양계의 심장부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혼자 독차지하는 압도적인 존재인데, 그 속에 지구를 130만 개나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거든요. 표면 온도만 섭씨 5,500도에서 6,000도 사이를 오가는데, 중심부로 내려가면 무려 1,500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이 정도 열기에서는 그 어떤 물질도 고체나 액체로 버틸 수 없고, 모든 게 플라즈마 상태로 끓어오르죠. 만약 지구에서 태양까지 고속도로를 깔고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도착하는 데만 17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31일 나사의 태양 역학 관측소가 태양에서 벌어진 가장 극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태양 대기에 오랫동안 떠있던 거대한 필라멘트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간 건데, 이걸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방출된 물질의 속도가 초속 1400km를 넘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0.3초면 도달하는 속도입니다. 지구 한 바퀴를 30초도 안 걸려서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붉은 아치 형태가 마치 예술작품처럼 아름답지만, 이게 지구 방향으로 날아온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59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캐링턴 이벤트라고 불리는 이 태양 폭풍은 당시 전 세계 전신망을 마비시켰거든요. 만약 오늘날 같은 규모의 폭풍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전 세계 전력망이 붕괴되고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성 통신도 먹통이 되고 인터넷과 금융 시스템까지 마비될 수 있는 치명적인 재앙이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극단의 행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평균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는데, 이 가까운 거리 때문에 낮 온도가 섭씨 430도까지 치솟았다가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곤두박질칩니다. 하루 동안의 온도 차이만 무려 600도가 넘는데, 태양계 전체를 뒤져봐도 이렇게 미친 온도 변화를 보이는 행성은 수성뿐이죠. 대기가 거의 없어서 태양열을 가둬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성의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176일이나 되는데, 그동안 한쪽 면은 타들어가고 반대쪽은 얼어붙는 거죠. 여러 탐사선이 수성을 연구했지만 실제로 궤도에 진입한 건 나사의 메신저 탐사선이 최초였습니다. 2011년 3월 수성 궤도에 진입했을 때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성 표면 전체가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마치 골프공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에 거대한 충돌 흔적들이 빼곡했는데,直径 270km짜리 반 아이크 크레이터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보다 긴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소행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충돌했으면 이런 구덩이가 패였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더 압도적인 건 직경 1500km가 넘는 칼로리스 분지였습니다. 그 외곽에는 높이 2km에 달하는 산맥이 병풍처럼 솟아 있었는데, 충돌 당시의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메신저는 4년 동안 무려 20만 장이 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수성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수성 북극에 얼음이 있다는 사실도 메신저 덕분에 확인됐는데,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의 얼음이라니 아이러니하죠. 태양빛이 절대 닿지 않는 크레이터 그늘진 곳에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되어 온 겁니다. 그러다 2015년 연료가 바닥나자 나사는 탐사선을 수성 표면에 의도적으로 충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신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역대 최고 해상도의 수성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는데, 그 직후 초속 4km로 표면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흥미로운 건 메신저가 수성으로 떠나기 전에 지구와 달을 함께 찍어서 마치 엽서처럼 보내왔다는 겁니다. 먼 여행을 앞두고 고향에 작별 인사를 남긴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이 가장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인데도 표면 온도가 섭씨 470도에 달하거든요. 이건 납이 녹아내리는 온도보다 높고 가정용 오븐 최고 온도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피자를 굽는 화덕 온도가 400도 정도인데 금성 표면은 그보다 더 뜨거운 거죠. 태양에서 더 멀리 있는데 왜 더 뜨거운 걸까요? 비밀은 금성의 두꺼운 대기에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태양열을 가둬버리는 온실 효과를 극대화시킨 건데 지구 온난화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성은 지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등 같은 존재죠. 금성 대기의 기압은 지구의 90배에 달하는데 이건 지구 바다 900m 깊이에서 받는 수압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금성 표면에 서 있다면 불에 타 죽기 전에 압력에 짓눌려 버릴 겁니다. 게다가 황산 구름까지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그야말로 지옥 중의 지옥이죠. 1982년 3월 1일 소련의 베네라 13호가 이 지옥 같은 행성에 착륙했습니다. 원래 설계 수명이 고작 35분이었는데 과학자들은 그 정도만 버텨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섭씨 470도의 열기와 90기압의 압력, 황산 구름이 내리는 환경에서 30분 이상 작동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건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베네라 13호는 특수 냉각 시스템과 내열 합금으로 무장했는데 그래도 과학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베네라 13호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마치 탱크처럼 버티면서 무려 127분 동안 데이터와 사진을 보내온 거죠. 설계 수명의 4배를 초과한 건데 소련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네라 13호가 보내온 금성 표면 사진에는 황갈색 바위 투성이 지형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두꺼운 구름 때문에 누런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위들은 현무암처럼 보였는데 화산 활동의 흔적이었죠. 이건 인류가 처음으로 목격한 외계 행성의 실제 지표면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나사의 마젤란 탐사선이 레이더로 금성 전체를 매핑했는데 두꺼운 구름 아래 숨겨진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화산 활동의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됐고 무려 8,900km에 달하는 용암수로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직선 거리와 맞먹는 길이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용암이 흘러야 이런 수로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높이 5km짜리 마하트몬스 화산도 선명하게 포착됐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화산은 지금도 활동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젤란은 임무를 마친 후 금성 대기권으로 돌진해서 의도적으로 불태워졌는데 과학자들은 탐사선이 타들어가는 데이터까지 수집해서 금성 대기의 밀도를 더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이제 가장 논쟁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태양에서 세 번째 행성인 지구는 현재까지 생명체가 확인된 유일한 천체죠. 나사의 위성들이 찍은 지구 사진은 셀 수 없이 많은데 푸른 바다와 초록빛 대륙, 흰 구름이 어우러진 모습은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나사의 중해상도 이미지 분광복사계가 지구 상공에서 촬영한 실제 색상 이미지를 보면 북미와 남미 대륙이 궤도에서 보이는 그대로 담겨 있고 배경에는 달도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2011년 3월에 흥미로운 논란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위성 엘렉트로엘이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죠. 나사 사진에 필적하거나 어쩌면 더 놀라운 디테일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이 더 정확하고 나사가 숨긴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색상이 더 선명하고 대륙 윤곽이 더 뚜렷하며 뭔가 더 진짜 같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바다의 파란색이 더 깊고 대륙의 초록색이 더 생생해 보였거든요. 나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엘렉트로엘이 사용한 촬영 방식과 색상 보정 방법이 실제 지구 모습과 다르다는 거였는데 러시아 측은 자신들의 사진이 더 정확하다고 맞섰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엘렉트로엘은 가시광선 외에 근적 외선 채널도 사용해서 식물의 활력도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대륙이 더 선명하게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진짜 지구색인지 나사가 왜 그렇게 강하게 부인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2020년에는 고이스 16호 위성이 개기일식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는데 달의 그림자가 지구 표면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은 고대부터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붉은빛 때문에 전쟁의 신 마르스 이름을 붙였고 수많은 SF 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화성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길이가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같고 자전축 기울기도 비슷해서 계절 변화가 있거든요. 화성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구보다 훨씬 춥고 대기도 희박하지만 그래도 태양계에서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죠. 1970년대 바이킹 탐사선이 화성의 놀라운 모습을 포착했는데 그 중에서도 발레스 마리네리스 협곡 사진이 압권이었습니다. 길이 4,000km, 깊이 최대 7km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인데 미국 전체 길이와 맞먹는 균열이 화성 표면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 깊이가 1.8km 정도니까 발레스 마리네리스는 거의 4배나 깊은 셈입니다. 협곡 바닥에 서면 하늘이 좁은 틈으로만 보일 정도겠죠.
화성 극지방에서는 얼음층도 발견됐습니다. 주로 이산화탄소 얼음인 드라이아이스지만 물 얼음도 섞여 있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2013년에 유럽 우주국의 마스 익스프레스가 협곡 최북단의 헤베스 카즈마를 초고해상도로 촬영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화성 협곡 위를 비행하는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붉은 절벽과 깊은 골짜기가 펼쳐지는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장관이었죠. 진짜 충격적인 건 화성 표면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금까지 4대의 로버가 화성 표면을 탐사했는데 큐리오시티 로버가 2012년부터 보내온 이미지들은 외계 행성 표면에서 촬영된 가장 선명한 사진으로 꼽힙니다. 큐리오시티가 찍은 셀카를 보면 마치 지구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거든요. 붉은 모래와 바위, 먼지 가득한 하늘이 SF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1200장 이상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18억 화소짜리 파노라마는 정말 압도적인데 화면을 확대하면 멀리 있는 작은 바위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래 설계 수명 2년이었던 큐리오시티는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작동 중인데 베네라 13호처럼 설계보다 훨씬 오래 버티면서 인류에게 화성의 비밀을 계속 전해주고 있죠. 태양계의 거인 목성은 모든 행성 중 가장 독특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지구 부피의 1300배, 질량의 318배에 달하는 가스 행성인데 나머지 행성들을 다 합쳐도 목성 질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만약 목성이 지금보다 80배쯤 더 무거웠다면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태양처럼 별이 됐을 겁니다. 태양계에서 실패한 별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죠. 목성에는 고체 표면이 없어서 착륙할 수 없고 대기 속으로 들어가면 압력과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 짓눌려 버리게 됩니다. 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대적점입니다. 이 거대한 붉은 점은 무려 35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폭풍인데 1665년에 처음 관측된 이후로 한 번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폭풍 내부의 바람 속도가 시속 640km에 달하는데 지구 최강 태풍의 2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지구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을 정도인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는 지구 3개가 들어갈 크기였는데 지금은 1개 반 정도 크기로 줄었거든요. 우리 세대가 대적점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2017년 주노 탐사선이 대적점 상공 9,000km까지 접근해서 역대 가장 근접한 사진을 촬영했는데 소용돌이치는 구름의 세부 구조가 마치 유화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흰색 구름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환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을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목성 극지방 사진이었는데 북극의 8개의 거대한 폭풍이 정확한 팔각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거든요. 각각의 폭풍 크기가 지구 대륙 정도 되는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배치해 놓은 것처럼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날씨 현상이 아니라 목성 대기에 안정적으로 박혀있는 구조물처럼 보였죠. 남극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여기는 5개의 폭풍이 오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북극은 팔각형이고 남극은 오각형인지, 왜 이런 패턴이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연구 중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체를 꼽으라면 단연 토성일 겁니다. 그 상징적인 고리 때문인데 얼음 조각과 바위 먼지로 이루어진 고리의 폭이 무려 28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70%가 넘는 거죠. 놀라운 건 이 거대한 고리의 두께가 고작 10m에서 1km 사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DVD보다 더 얇은 셈이죠. 고리를 이루는 얼음 조각들은 작은 먼지 알갱이부터 집채만 한 덩어리까지 다양한데 다 합쳐도 지구 위성인 미마스 하나 정도의 질량밖에 안 됩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찍은 토성 사진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2004년에 토성 궤도에 진입해서 13년 동안 토성 시스템을 탐사했는데 크림색과 황금빛이 어우러진 토성의 모습은 마치 우주에 떠있는 보석 같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태양을 등지고 찍은 역광 사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희미한 고리들까지 선명하게 드러났고 토성 뒤편으로 빛이 새어나오면서 마치 천사의 후광처럼 빛나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이 사진을 처음 본 과학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 카시니가 보내온 북극 사진에서 과학자들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토성 북극에 완벽한 육각형 모양의 거대한 폭풍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각 변의 길이가 13,000km가 넘었거든요. 지구 전체가 이 육각형 안에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연에서 이렇게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게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형성되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실험실에서 회전하는 유체로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낸 적은 있지만 왜 하필 육각형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죠. 카시니는 2017년 9월 20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토성 대기권으로 돌진해서 불태워졌습니다. 왜 굳이 탐사선을 태웠을까요? 토성의 위성 중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셀라두스에서는 물 분출 기둥이 발견됐고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 호수가 있거든요. 연료가 떨어진 탐사선이 통제 불능 상태로 그 위성들에 충돌하면 지구의 미생물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과학적 책임을 다한 겁니다. 옆으로 누워서 굴러가듯 공전하는 천왕성은 정말 기묘한 행성입니다. 자전축이 98도나 기울어져 있어서 마치 누워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태양계 초기에 지구 크기의 천체와 충돌했다는 건데 그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진 채 지금까지 돌고 있다는 거죠. 1986년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천왕성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는데 대기 중 메탄이 붉은 빛을 흡수하고 푸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색이 납니다. 2017년에 허블 망원경이 천왕성의 오로라를 포착했는데 지구와 달리 극지방이 아닌 이상한 위치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태양계 8번째 행성인 해왕성은 너무 멀리 있어서 지구에서 보내는 신호가 도달하는 데만 4시간 넘게 걸립니다. 가까이 다가간 탐사선은 보이저 2호가 유일한데 1989년에 촬영한 사진에는 대암점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성의 대적점처럼 거대한 폭풍이었는데 흥미로운 건 몇 년 후 허블 망원경으로 다시 봤을 때 이 폭풍이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다시 새로운 대암점이 나타났죠. 해왕성의 폭풍은 목성처럼 수백 년씩 지속되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해왕성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건 바람입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받는 에너지가 지구의 900분의 1도 안 되는데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불거든요. 풍속이 시속 2000km가 넘는데 지구 최강 허리케인의 3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죠. 보이저 2호가 성간 우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해왕성 사진에는 대기에 떠있는 밝은 구름 줄기가 보였습니다.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이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재분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는데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이 9년간 48억 킬로미터를 날아서 마침내 명왕성에 도착한 거죠.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명왕성 표면에 거대한 하트 모양 지형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누가 일부러 그린 것처럼 선명한 하트 모양이었죠. 스푸트니크 평원이라고 명명된 이 지역은 질소 얼음으로 뒤덮인 광활한 평원인데 크기가 텍사스주와 맞먹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높이 3,500m짜리 얼음산들이 솟아있는 모습이었는데 히말라야에 버금가는 산맥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태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영하 2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지질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명왕성의 위성 카론도 함께 촬영됐는데 카론 표면에는 거대한 협곡과 절벽이 있어서 과학자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인류는 태양계 행성들의 실제 모습을 하나씩 밝혀내면서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불과 400년 전만 해도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위성들 표면의 균열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아직 너무 멀습니다. 거리가 약 4.24광년인데 이건 빛의 속도로 4년 넘게 걸리는 거리고 현재 가장 빠른 보이저 탐사선 속도로는 도착하는데 무려 7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혁신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그램짜리 우표 크기의 초소형 탐사선에 얇은 돛을 달아서 지구에서 쏘는 초강력 레이저로 가속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론적으로 광속의 20%, 시속 2억 1,500만 킬로미터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20년에서 25년 안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 프록시마 이미 확인됐는데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외계 행성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날이 온다면 지금까지 태양계 사진들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겠죠. 어쩌면 그들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적 순간을 나누겠습니다.